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경기 주중이지만은 경기가 좀 있죠. 내일은 더 많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있고 금요일은 목요일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경기는 이제 축구가 꼴랑 3경기 있었죠. 물론 뭐 야구도 있었고 하긴 하지만은 일단 어제 경기 뭐 잠깐 이제 뭐 복귀를 하고 간다 생각하면은 어제는 뭐 야구는 야구끼리 그냥 축구는 축구끼리 가자 해갖고 그냥 별점도 낮게 가고 그냥 소액으로 가보자 했는데 야구는 뭐 키움 언더 뭐 주력으로 가져간 들어왔고 근데 오치 돼가지고 양키는 뭐 없어서 그냥 뭐 저 당제 단폴 됐고 축구는 산프 프렌 약간 근본이 없는 애들이긴 한데 어제 특이점도 있었고 원정 로마 좀 못 믿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좀 홈에서 강했던 부분 그래도 비벼주지 않을까 흐름을 끊어 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PK 그 전반에 핸들 쳐맞은 거 바로 한 방 맞고 뒤졌네요. 물론 어제 경기 보면은 자니올로가 골 넣을 가능성이 좀 많았는데 헛짓거리 갖고 골을 많이 못 넣긴 했죠. 뭐 실질적으로 로마가 그 골 결정력만 좋았으면은 뭐 다 더 뭐 마인까지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산프 프렌 이 근본 없는 애들 한번 믿었다가 아쉽네. 나머지는 뭐 다 맞았죠. 어제 언더 3언더 찍었는데 3언더 다 됐고 뭐 레체플 비아레알도 특이점 있었잖아요. 결국에는 뭐 4연패는 없다. 오사스나 상대로 안 질 것 같다. 승무 중에 당연히 뭘까 날까. 배당을 봤을 때도 작년에 그렇게 뒤졌는데 오사스나한테 극정배를 줬다. 이길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. 비아레알 뭐 이겨줬고. 그래서 뭐 좀 아쉽네요. 뭐 근본 없는 사프 프렌을 좀 보라색으로 하고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뭐 금액적인 부분도 낮게 갔으니까 뭐 야구 들어왔고 부주력 들어왔으니까 뭐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. 그리고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3언더 어제 누가 채팅창에 3언더 가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저분이었나? 아무튼 그렇고 다음에 오늘 경기 하도록 할게요. 그다음에 오늘 추천 280명이니까 오늘 추천 250개 눌려주시면 뭐 하나 알려드림. 요새 좀 안 알려드렸으니까 좀 알려드릴게요. 좀 이거 뭐 들어오면은 팬가입은 좀 해라. 팬가입 한 개씩으로. 250개 방송 끝날 때까지 250개는 충분히 뭐 되겠죠. 280명인데 280개 달라는 것도 아니고. 자 가도록 할게요. 자 첫 번째 브라이턴 대 노팅엄. 브라이턴 뭐 니온진 미토마 정도 뭐 결장 그 걔 거기죠. 이 인간 어디 있었냐 요코마리. 노팅엄은 뭐 여기도 뭐 다 그대로 해요. 그냥 그대로 결장 및 미정자 안 적을게요. 뭐 오리에라든지 뭐 니아카테라든지 로디라든지 뭐 오브라이언이라든지 뭐 안 적을게요. 뭐 기존에 빠진 애들이니까. 자, 이 경기 일단은 브라이턴 브라이턴이 잘 가다가 감독 바뀌고 좀 망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뭐 바로 적응을 좀 하면서 잘 가고 있다가 최근에 뭐 잘 못 이겼죠. 그 가장 최근 경기 브랜드 퍼트 경기였는데 그 경기도 뭐 특이점이 하나 있었잖아요. 브랜드 퍼트 상대로 브라이턴이 뭐였지 연승이 없었나 뭐 없었나 아무튼 과거의 영상 보면 아실 건데 그 부분도 있었고 근데 경기적인 부분이 브라이턴이 뭐 밀리는 양상의 경기였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좀 아쉬웠죠. 아쉬웠던 부분. 그리고 토트넘한테 졌또 연패를 타고 있다. 거기다 리버풀전은 뭐 비긴 건 다행이죠. 아무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부분 뭔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근데 상대는 누구다? 노팅엄 벌레죠 벌레. 벌레예요 벌레. 그냥 답이 없어요. 그나마 뭐 수비적인 부분이 좀 나아졌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붙은 팀이 에스턴, 울버 뭐예요? 울버 수비만 하고 지금 앞선의 공격 다 부상을 빠져 있는 상태고 에스턴 빌라 제라드가 이끄는 뻥축구 하고 있고 여기도 골 결정이 역시나 없고 여기도 뭐 수비적인 팀 그 팀들 빼고는 그 외에 실점 오지게 많아요. 오히려 브라이턴이 그 붙은 에스턴이나 울버보다 공격적인 측면도 더 나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생각할 때 브라이턴이 낫겠죠. 그리고 물론 주말에 경기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브라이턴은 맨시티 원정을 가야 된다는 거. 뭐 로테를 좀 돌려줄 수도 있다. 근데 노팅엄도 마찬가지예요. 주말에 리버풀과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려고 하겠죠. 뒤에 거는 뭐 비빈다고 해서 쉽게 비벼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정황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브라이턴이 노팅엄보다는 2배 낫다 봅니다.
브라이턴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. 노팅엄이 최근에 뭐 1실점 한 거 오늘 좀 많이 먹힐 수도 있다고 봐요. 이 인간들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고 붙은 팀이 공격 성향이 좀 최근에 낮은 팀들과의 대결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 하도록 할게요. 크리스탈 팰리스 뭐 클라인, 리차즈 그대로 뭐 수비 라인들 그대로 뭐 별장. 그다음 울버도 마찬가지 그대로 공격수의 뭐 네토라든지 히메네스, 칼라지치 별장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크펠이 지금 크펠도 문제예요. 작년과 비교했을 때 첫 출발 자체도 안 좋고 물론 그래도 연패 타는 뭐 그런 부분은 없긴 해요. 진 팀들이 첼시, 맨시티, 뭐 아스날 지금 뭐 상위권에 노는 애들을 빼고는 다 안진마 경기까지는 해줬단 말이에요. 최근에 뭐 레스터 경기에서도 뭐 비겼던 부분. 근데 괜찮은데 작년과 달라진 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약간 치고받고의 경기를 초 중반 사이즈 많이 했는데 후반기 들어서 약간 힘이 빠지기도 했고 비에이라 감독의 공격 축구가 좀 안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게 답답한 게 보여요. 반대로 올버는 뭐 여전히 지금 공격이 안 돼요.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수비력. 거기다가 뭐 계속적으로 공격수 부재가 이어가고 있고 히메네스라도 돌아야지 그나마 살 건데 뭐 디에고 코스타 들어온다고 해서 늙었기도 하고 뭐 발라질 거 없다고 봤잖아요. 끼케야 뭐 믿을 수 있는 건 포덴세 정도. 아다마 트로아레는 뭐 달리기밖에 못 하고 있고 히찬이 형 뭐 언제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. 여러모로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수비밖에 못 하겠죠. 공격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오히려 뭐 골에 대한 기대감은 크펠 쪽이 낮긴 하겠지만 크펠도 아까 말했듯이 작년 초반과 초중반과 다르게 비에라의 공격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. 설령 뭐 골은 못 넣을지라도 크리스탈 팰리스도 울버의 수비 상대로 뭐 고전할 가능성 큽니다. 최근에 울버가 뭐 골 많이 먹혔던 팀 맨시티, 웨스트햄, 첼시 뭐 크펠보다도 다 공격력이 뛰어났던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울버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울버 프랜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봐야죠. 언더 두 팀의 지금 득점력 보면은 뭐 거의 개암울한 상태. 울버 뭐 한 4골 넣었나 이번 시즌. 한 지금 몇 경기 했노? 한 아무리 못해도 10경기 가까이 하지 않았나? 4득점인가 한 것 같은데 답이 없죠.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비야 대 발렌시아. 자, 이 경기 일단은 세비야, 레키, 코로나, 뭐 페르난도 뭐 그대로 결장이에요. 그대로예요. 뭐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. 발렌시아는 카스티에오 결장, 뭐 윙어인데 얘 대신에 클로이베르트 쓰면 되긴 한데 조금 질적인 부분 떨어지겠죠. 일단 세비야, 산파울리 감독이 이제 로페테기 대신에 맞는데 이 인간은 제가 저번에 챔스 때 설명을 했죠. 원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변칙적으로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수비적으로 나올 때 보여준다. 원래 얘도 비엘사식 축구 그런 운영을 좀 했는데 이제는 팀이 망가지다 보니까 보통 팀이 망가지면 수비적인 부분도 조율을 하거든요.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쿤데랑 카를로스 보내면서 수비 라인 자체도 이상했고 근데 점점 이제 그런 부분은 나아지는데 여전히 공격적인 부분은 조금 답답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산파울리의 색을 입히면은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안돼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그럴 단계. 반대로 발렌시아 엘체와의 경기 홈에서 그때 주말 경기였죠. 그때 저는 뭐 결혼식 때문에 안 갔는데 아마 발렌시아를 많이 갔을 거예요. 근데 홈에서 2대2 무승부. 뭐 무승부 캔 게 우리 발렌시아 찍은 사람들한테는 진 거잖아요. 아무튼 충격의 뭐 패배 아무튼 보여줬죠. 그래서 발렌시아도 썩 믿을 수가 없다. 거기다 홈 경기였는데 계속 말하지만 발렌시아 원정 경기 그닥 믿을 수가 없다. 반대로 이제 세비야는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홈에서 강하다. 근데 올 시즌 생각하면은 세비야가 이번 시즌 홈에서 무승이죠, 무승. 그렇게 홈에서 강했던 친구가 뭐 챔스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. 근데 붙은 팀들이 근데 이해는 좀 할만해요. 왜냐면은 맨시티 붙었지, 돌문 붙었지, 꼬마 붙었지, 리그에서 바셀 붙었지, 빌바오 붙었지, 끼케아 바야돌리드 첫 경기였는데 그거는 뭐 의문이긴 한데 나머지 좀 강팀과의 대결들이 많았어요.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찐밥팀 오고 감독도 바뀌었으니까 아마 다음 그 경기 리그 경기가 찐밥과의 경기에서 홈에서 한다. 그러면 아마 이길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세비야가 이 다음 주말 경기가 레알과의 경기죠.
그래서 힘들어요.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뭐 승점을 따거나 홈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가야 되는데 또 상대가 또 만만치 않은 발렌시아기도 하고 물론 원정에서 좀 패급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비야는 재정비에 들어간 상태고 발렌시아는 그래도 기존 폼을 유지한 상태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세비야의 홈 첫 승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할게요. 물론 세비야가 발렌시아 상대로 뭐 홈에서 근 몇 년간 지금 강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로페테기 시절이기도 하고 여기는 발렌시아 프랜스 볼게요. 다 세비야가 다 다음 경기가 홈인가? 그 경기 만약 오늘 못 이긴다. 그 다다음 경기는 주력으로 거의 가져갈 만한데 누구랑 하지? 볼까? 라요랑 하네. 아, 코펜하겐이랑 있네. 아마 챔스 때 이기지 않을까? 내가 봤을 때는 챔스 때 세비야슨 가져갈 만하다 생각하네. 코펜하겐이랑 하면 그때 타이밍을 노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언어번호 오버 볼게요. 네 번째 헤타페 대 빌바오. 자, 이 경기 헤타페는 아람바리 미정, 막시모비치는 복귀했고 자, 빌바오도 유리가 복귀했네요. 딱히 없고 풀이라 보시면 돼요. 딱히 없다. 아, 요 경기 일단은 헤타페 뭐 여전히 뭐 팀 컬러색 똑같고 근본의 뭐 수비팀 공격은 뭐 그닥 시원찮은 팀이죠. 반대로 빌바오는 똑같은 팀이긴 하지만은 요번 시즌 시작하면서 초반에 득점력이 많이 보여줬죠.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질지는 좀 운면이긴 한데 뭐 최근 경기가 꼬마랑 세비야 경기 나름 그래도 급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 경기에서는 뭐 멀티 득점 이상을 못하긴 했는데 상대가 헤타페 뭐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강한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점수를 뽑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팀이기도 하고 헤타페가 지금 홈에서의 성적이 그래도 나왔던 팀인데 물론 지금 올 시즌 놓고 보면은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경기적인 측면은 확실히 빌바오가 더 나은 부분도 있고 뭐 빌바오도 이제 수비 라인들도 다 복귀한 상태 헤타페는 여전히 중원에 아람바리도 미정이고 막시모비치의 컨디션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빌바오가 다음 경기가 바셀 원정을 가야 되거든요. 원정의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승점을 따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맞지 않을까. 세비야 꼬마전에서도 비기고 지고 했고 세 경기 연속 무승을 하기엔 아직까지 분위기적인 부분도 좋고 경기력도 헤타페보다 낮고 이 경기는 뭐 그런 부분 좀 생각해가지고 빌바오 승을 먹게요. 배당도 괜찮고 물론 이제 작년에 생각하면은 뭐 재작년도 그렇지만은 뭐 빌바오가 헤타페 상대로 수비적인 팀이기도 하고 좀 빡센 감이 있었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배당 자체가 뭐 1.82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낮게 줬어요.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빌바오 승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요 경기 뭐 언더 봐야죠. 언더 근본적인 두 팀 아닙니까? 수비의 근본 언더 봐야지. 오버 볼 수가 없죠.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똥님 믿습니다. 발가똥이 누구야?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AT 마드리드 대 라요. 꼬마는 오블락 미정이고 펠리페, 요렌테, 코케, 코케 결장. 라요는 코케는 아마 결장할 것 같아요. 부상 입어가지고 라요는 트레호 결장. 수호신인 오블락이 뭐 미정인 상태입니다. 지난 경기에서 뭐 부상 당했고 그 다음에 코케가 빠진 것도 좀 타격이 있죠. 거기다가 지금 요렌테까지도 빠져 있는 상태도 있기도 하고 뭐 공격적인 부분이 뭐 더 좋아졌다는 부분도 없고 오블락도 좀 미정인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요도 오늘 뭐 핵심이죠. 주전 미드필더인 트라오란다 트레오 결장 얘도 뭐 골 관여를 많이 하는 친구죠. 골도 넣고 어시도 받쳐주는 친구. 뭐 여러모로 둘 다 전력 노선이 있다. 뭐 조금 더 커 보이는 건 이쪽이긴 한데 그래도 뭐 라이오가 아주 슈퍼 강팀도 아니기도 하고 어느 정도 뭐 벤치에는 몇 명 굴려도 크게 경기력인 부분이 아주 차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. 그리고 꼬마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라리가 애들은 대부분 홈발도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나 꼬마 홈은 더 믿을만 하고 반대로 라요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 헤타페전 비기긴 했죠. 근데 알메리아한테도 원정에서 3대1 따이고 빌바오한테도 따이고 얘는 또 올 시즌 놓고 보면은 뭐 홈에서만 좀 깔짝깔짝하지 원정에서는 치고받고의 경기를 좀 보여주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실점률이 원정에서 상당히 높은 것도 있고 반대로 꼬마는 홈에서 수비가 극강에다가
뭐 최근에 연속 2경기 클린시트 하고 물론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라이오의 원정 빠진 수비 생각하면은 그래도 꼬마가 골을 박아줄 가능성이 더 큰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고 또 꼬마가 라이오 상대로 지금 홈에서 뭐 전승 아닙니까? 그 지금 횟수로만 보면은 9연승 중에 9연승 중 무승부도 없이 9연승 중 물론 먼 과거 보면은 무승부도 있고 지고 한 적도 있긴 한데 아무튼 9연승 중이기도 하고 이 흐름이 뭐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몇몇 빠졌다고 해도 뭐 이기는 것 자체가 뭐 아주 쉽게 이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요거는 꼬마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라이오 원정은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. 홈과 원정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 바셀전 잘 비빈 거 있긴 하지만은 그 초반이었나 아무튼 비볐던 거 있었긴 진인사 한데 물결표님 그거와 별풍선 100개 별개로 감사합니다. 오히려 라이오는 그냥 계속 공격 두드리는 팀들한테는 그렇게 잘 버틸 수는 있겠죠. 근데 상대도 조금 뭐랄까 엄청 압박을 넣으면서 그런 축구 안 하면 얘들도 슬슬슬 기어 올라가요. 그 대표적으로 빌바오전 봐도 그렇고 꼬마슨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. 오버사이드 뭐 꼬마의 득점력이 좀 빈곤한 건 사실한데 전 라이오의 이 원정 벌레 같은 수비력을 믿고 갈게요. 아까 말했듯이 전방 압박만 계속 그냥 뭐 두즈 세워놓고 할 수 있는데 뭐 꼬마가 확실히 그렇게 하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얘는 슬금슬금 살살살살 기어 올라올 거예요. 그럴 때 쳐맞을 거고. 그다음에 여섯 번째 호펜하임 대 샬케. 자, 요 경기 뭐 요 경기는 컵 경기죠. 컵 경기. 이게 뭐 저기 뭐 4강이다, 8강이다 이러면은 뭐 주축 쓰겠죠. 근데 주축을 오늘은 안 쓸 가능성이 높죠. 주말에 경기도 있고. 그 결정자 상태도 뭐 그대로예요, 그대로. 그래서 딱히 의미 없고. 이 경기는 리그 경기, 리벤지 미치죠.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. 뭐 리그 경기에서는 호펜이 3대 0을 이겼잖아요. 그리고 오늘 또 홈으로 오기도 하고. 근데 경기적인 내용은 뭐 호펜이 뭐 개 압살했다. 골만 봤을 땐 개 압살했죠. 근데 비등비등했어요. 그런 부분. 그리고 오늘 또 홈으로 오고. 그다음에 샬케는 지금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연패도 계속 타고 있고 보통 이런 경기는 이렇게 생각하죠. 샬케가 리그가 지금 뭐 연패 타고 있는데 컵 경기에 신경 쓸 겨를이 있나 하면서 뭐 4연패인데 뭐 다음 경기가 또 헤르타 베를린과의 또 원정 경기 이 경기 버리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죠. 일리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호펜하임이 임하는 자세가 얘네도 마찬가지예요. 뭐 굳이 이 경기를 뭐 주전 쓰면서 쓰고 싶겠어요. 다음 경기가 또 바이른 미넨과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얘네도 로테 돌릴 거예요. 로테. 결국에는 뭐 그런 의미적인 부여를 했을 때는 샬케가 뭐 더 이제 포기하고 하겠지만은 저는 둘 다 어차피 로테 돌릴 거라 생각해요. 그럼 경기력은 어떨지 몰라요. 그냥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주전들이 나왔을 때야 호펜이 이기는 거지. 이거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라인업을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보통 뭐 8강 뭐 16강보다 아니다. 8강 4강 아니면은 주축 잘 안 쓰기도 하고 물론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감독이 이제 컵 경기에 좀 비중을 두겠다 하는 감독은 뭐 쓰겠죠. 근데 아마 안 쓸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경기 또 특이점이 있다. 호펜하임이 샬케 상대로 역사상 3연승은 없다. 물론 어제도 이제 말했지만은 그 어제 뭐 말했노? 삼프도리아도 말했는데 삼프도 깨졌어요. 근데 이제 그 비아레알은 뭐 또 됐죠.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걸 믿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리는 거고 이게 08 09 시즌부터 그리고 호펜이 또 홈에서 샬케 상대로 3연승도 없어요. 홈에서도 없고 뭐 역사상 3연승도 없고 표본 자체는 어느 정도 있죠. 샬케랑 뭐 호펜이 찐밥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컵 경기기도 하고 로테를 이제 돌린다면은 경기력이 리그 때랑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. 뭐 리그 때도 비등했던 부분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컵 경기에서 돌리는 경우도 좀 있고 근데 그건 이제 홈에서의 경기였을 때가 좀 많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. 그 말이 있으면 뭐예요? 요 경기는 뭐 샬케 프랜승 볼게요. 물론 이제 리벤지도 3대 0을 이기고 홈이고 여건도 좋고 뭐 샬케가 지금 리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한데 어차피 저는 둘 다 로테 돌릴 거라 생각해요. 그럼 로테 돌리면은 경기력이 누가 더 좋다고 확고하게 좀 장강 지울 수도 없고 특이점도 있고 샬케 프렌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 어제 봤듯이 그래도 씨부를 뭐 그 근본 없는 쌈프 똥 싸고 있는 샬케도 똥 싸고 있잖아요.
믿을 수가 없다. 여기 언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기준점이 3.5더라고 무려. 물론 이제 그 주축들이 안 나오고 수비에 좀 몇몇 로테를 돌려준다. 수비가 좀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앞선에 애들이 로테 돌려주면은 공격이 더 전개 과정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수비 몇 명 빠진 것보다 공격 몇 명 빠진 거에 더 크다고 봐요. 그럼 골이 잘 안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